안녕하세요. 시티즌 디벨로퍼 시리즈 자주 사용되는 명령어 5번째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교육 과정에서는 루프, OCR, FTP, SFTP, 태스크봇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프입니다. 루프는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자동화 자체가, RPA 자체가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건데 루프라는 걸 꼭 써야 되는 거냐? 거의 100%의 확률로 저는 루프가 아마도 여러분들의 로봇에 반드시 포함되는 명령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뭔가 반복적인 작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명령을 통해서 이제 반복적인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게 이 루프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거의 대부분의 그런 상황들을 제가 제 경험상 짧지만 어쨌든 좀 말씀을 드리면 엑셀이나 이런 것들을 관련된 부분들을 작업을 하실 때 이 루프나 이런 부분들을 빼놓고 쓸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프를 굉장히 좀 친숙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용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루프를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프는 두 가지 타입으로 일단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터레이터 타입과 와일 타입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 이터레이터 타입은 그 선택된 옵션에 따라서 그것만큼 반복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따 데모 시간에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터레이터에 이런 것도 있어요. 루프 그 구간 안에서 몇 번을 돌릴 거냐? 예를 들면 10번 돌린다.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10번만 돌리고 끝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해진 숫자만큼 반복되는 작업을 이터레이터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로는 어떤 특정 폴더 안에 몇 개의 파일이 있니? 그 파일의 정보를 좀 알려줘 라고 하는 것도 루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루프에 보면은 이제 파일 이너 폴더라고 해서 하나의 폴더 안에 그 파일들을 알아내는 루프가 있어요. 이따 데모 시간에도 보여드리겠지만 그거는 정해진 숫자만큼 반복되는 게 맞을까요? 제가 봤을 때 맞습니다. 왜냐면 이터레이터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파일 개수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루프는 어떤 그 특징이 있냐면 특정 폴더 안에 있는 파일명과 그 파일의 확장자를 변수에다가 넣어줘요. 그러면서 폴더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알아내는 그 목적으로 이 루프를 쓰게 되어 있는데 결국 제가 드리고자 했었던 말은 파일의 숫자만큼만 돈다는 거죠. 반복이. 반면에 그 while은 좀 다릅니다. while은 그 조건을 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내가 보고 있는 이 화면에 특정 이미지가 있니 없니, 혹은 그 해당되는 파일이 그 폴더에 들어가 있니 없니,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돌고 있니 없니, 윈도우가 화면에 떠 있니 안 떠 있니,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조건을 줘서 그 조건만 충족하면 무한대로 지속적으로 반복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터레이터 같은 경우는 끝이 있는 애고요. while은 끝이 없는 애입니다. 다만 while은 시작이 없을 수도 있죠. 정해진 조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이게 조건을 여러 개 줄 수도 있거든요.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조건에만 맞으면 무한적으로 반복을 하지만 또 반면에는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시작도 안 할 수도 있는 게 어떻게 보면 while이기도 합니다. 그 이터레이터하고 while의 차이점을 조금 이해하셨을까요? 그리고 루프 안에는 컨티뉴하고 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명령어가 중간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루프하고 같이 루프 안에서만 쓰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컨티뉴 같은 경우는 언제 쓸 수 있냐면 100줄짜리 엑셀이 있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이 100줄짜리 엑셀에는 그 학생명하고 그 학생의 수학 점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100명분의 이름과 이제 수학 점수가 엑셀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루프로 돌려가지고 이제 한 줄 한 줄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50점 미만인 그 학생들은 학부모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그런 안 좋은 유스 케이스를 예를 들면 만든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좋진 않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50점 이하인 친구들, 50점 이상인 친구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if 명령어를 쓰겠죠. if를 써가지고 50점 이상이다 그러면 건너뛰는 겁니다. 왜냐면 50점 이상인 친구들은 별다른 액션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프를 바로 건너뛰는 거죠. 그러니까 100번의 루프를 돌리게끔 돼 있겠죠. 100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러니까 그 숫자를 건너뛸 때 컨티뉴를 쓰게 돼 있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멈춰야 될 때, 컨티뉴처럼 이제 건너뛰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멈춰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엑셀에 제가 100명의 학생이 수학 점수와 함께 이제 있는 엑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케이스를 다시 한번 좀 이용을 해보면 저희가 A라고 하는 학생을 거기서 찾아가지고 수학 점수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다. 그러면 동명이인이 없다는 가정하에는 100명 중에 A라는 학생이 먼저 나오게끔 되면 그 다음에 있는 그 줄들은, 그러니까 다음 루프죠. 다음 루프는 진행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줄에 A라는 학생이 나왔어요. 그럼 저희가 100번까지 그걸 루프를 계속 의미 없이 돌려야 되나요? 돌리지 않아도 되죠. 그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 때는 그 루프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루프가 중간에 어떤 컨디션이 맞아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그 행동을 이미 했으면 루프를 중간에 돌다가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while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이터레이터든 while이든 루프의 반복문을 건너뛰거나 중단할 때 continue와 break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데모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제가 루프라고 하는 그걸 하나 만들어 놨고요. 예를 들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루프로 가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루프는 하나의 기본 그 명령어가 루프라고 되어 있는 액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 중간에 continue하고 break를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continue하고 break는 제가 뭐 특별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 어떤 식인지 다시 한 번만 강조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자, 루프로 돌아와서 제가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했죠. 이터레이터와 while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었고, 이터레이터 부분에서 한번 쭉 보게 되면 ntimes라고 되어 있는 요게 이제 디폴트로 일단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10번 돌리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10번 이렇게 적어서 요 박스 안에 있는 작업들을, 예를 들면 뭐 메시지라고 하면 이 메시지 박스를 이제 10번 돌리게끔 수행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것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이터레이터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요것도 있죠. CSV 텍스트 파일을 한 줄 한 줄 읽는데 그거를 루프를 돌릴 때, 뭐 데이터 테이블을 한 줄 한 줄 읽을 때, 뭐 데이터베이스를 또 한 줄 한 줄 읽을 때, 뭐 이런 식이에요. 다. 이메일도 한 통 한 통 읽을 때, 엑셀도 한 줄 한 줄. 뭐 파일 같은 경우도 한 각각의 파일들을 읽을 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파일명과 확장자를 보고자 할 때 쓰는 그 이터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비슷하게 다 돼 있고, 오늘 예시에서는 제가 ntimes 한 번만 돌려볼까요? 한 요거 3번만 돌려볼게요. 메시지 실제로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자, 테스트라고 하는 메시지 박스를 2초 후에 닫는 걸로 제가 체크를 해놨고요. 요거를 돌리게 되면, 만약에 자, 보시게 되면 3번 돌리고 말겠죠 아마. 자, 시작이 됐습니다. 테스트 하고 끝이 납니다. 끝이 나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각종 다양하게 이제 써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파일 한 번만 해볼게요. 제가 아까 예시로 한번 드렸었으니까. 자, 파일도 이게 each file in a folder잖아요. 이름 자체가 폴더 안에 각각의 파일들을 루프를 돌리겠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넣어야 되는 게 어떤 폴더를 할 거니?를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 루프 폴더 안에 있는 요 3가지 파일들의 정보를 이제 갖고 오는 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C 드라이브의 샘플 파일에 루프라고 하는 폴더를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파일 이터레이터 안에 있는 이 파일들은 파일 여기 보면 이름과 익스텐션을 변수에다 집어넣어 줍니다 라고 상세하게 여기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딕셔너리에다가 키하고 밸류 값으로 넣어준다는 걸 이미 여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키가 어떤 키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이미 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네임 조그맣게 보이지만 잘 읽어보시면 네임과 익스텐션이 키야 라고 이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쓰시면 이미 외우시겠지만 뭐 외우지 않더라도 상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보고 또 참고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 볼까요? 파일 인포메이션 이라고 제가 딕셔너리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딕셔너리 변수에다가 파일명하고 파일 그 키가 이제 네임하고 익스텐션으로 되어 있는 그것들을 이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메시지 박스에다 관련된 것들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테스트는 지우고요. 딕셔너리 폴더 방금 만든 거 인포메이션의 키는 네임, 요게 이제 파일명이 되겠죠. 요게 파일명일 거고,
저희가 보통 그 파일들 보면은 name 확장자 이렇게 돼 있죠. 얘도 똑같이 제가 한번 메시지 박스에 띄우려고 파일 name 확장자 요거를 적으면 다시 키가 extension이라는 게 들어올 테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을 그때그때마다 나한테 돌려줘 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몇 번 돌까요? 당연히 파일이 3개니까 3번 돌 겁니다. 자, 이 파일이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어떻게 메시지 박스들이 나오는지 hands-on 뭐 어쩌고저쩌고 똑같이 나오죠. slx 뭐 sample2 어쩌고. 자, 이런 식으로 루프는 반복적으로 쓸 때 이터레이터 옵션하고 같이 쓸 수도 있고요. while도 있습니다. 반면에 while은 제가 뭐랬죠? 조건만 맞으면 무한정 도는 게 이 while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가지 다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아, 이게 어떤 느낌이구나 라는 그런 사용처들을 본인의 이제 머릿속에서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계속 강조드리냐면 루프는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다른 명령어들과 혼합해서 써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루프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사실상 A공을 통해서 자동화를 이뤄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프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이터레이터에도 보면 명령어들이 보면 다 섞여져 있어요. 엑셀 어드밴스 이런 거 다 명령어거든요. 뭐 베이직 이런 것도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어들을 쓸 때면 루프를 거의 다 엔간하면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어들의 이름이 그대로 따져 있습니다. 요거는 요 명령어들 할 때 다시 한번 루프 사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간에 샜는데, 자, while로 돌아와서 컨디션들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되게 많습니다. 뭐 어플리케이션이 돌고 있는지 아닌지, 뭐 데이트 컨디션,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인지 아닌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그 회사마다 쉬는 날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봇을 처음에 돌리게 됐을 때 매일매일 돌리되 정말 그날 돌려야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데이트 컨디션을 줘가지고 예를 들면 뭐 쉬는 날, 회사 입장에서 쉬는 날이면 그날은 돌리지 마 라고 이제 그 컨디션을 줘야 될 때 이 while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번 데모에서는 제가 파일을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 파일이 존재하는 한도 내에서는 계속 돌 거예요. 계속. 자,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준비된 그 파일이 하나가 있어서 자, 루프로 가서 요 while sample2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계속 돌리게 만들 겁니다. 나머지 옵션은 그대로 두셔도 되고 뭐 이 컨디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단 이 컨디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컨디션을 조합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add 해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컨디션을 and나 or 조건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while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어쨌든 이 케이스 때는 요 루프를 요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요 텍스트 박스에서 제가 파일이라고 하는 그 키를 메시지 박스에 띄우는 걸로 그렇게 작동을 해 볼게요. 자, 말씀드렸죠. 이 while sample2.txt라고 하는 파일이 존재하는 한은 무조건 파일 느낌표라고 하는 이 메시지 박스는 계속 뜰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럼 언제 나가느냐 이 while은 이 파일이 사라지거나 했을 때는 아니면 이름이 바뀌거나 어쨌든 이 파일을 찾지 못할 때는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sample2로 되어 있는 걸 sample1으로 바꾸고 엔터를 빵 쳐볼게요. 그러면 다음에는 바로 얘가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루프를 나갔죠. 루프를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파일이 그 태스크가 정상적으로 끝났다라고 표기되는 그 형태였습니다. 자, 조금 루프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맛은 보셨고요.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터레이터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과 조합해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뒤에서 한 번 더 루프하고 같이 한번 연동되는 게 어떤 모습일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더 있었죠. continue break. 요거는 뭐 굳이 따지면 if하고 보통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제가 if 사용법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 아까 제가 했었던 그 학생들 100명 대상으로 50점 이상이냐 이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루프로 가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요 if 컨디션이
학생들이 수학 점수가 50점 이상인 애다 그러면 컨티뉴, 그럼 다음 학생으로 넘어가라 이거죠. 결국에는 다음 학생으로 넘어가, 다음 학생으로 넘어가. 근데 그 학생의 점수가 50점 미만인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 학생의 점수가 50점이라뇨? 이렇게 이제 뭐 경고 메일을 보내는 그런 작업들을 이런 식으로 컨티뉴와 섞어서 이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다 똑똑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부모님을 호출하셨거나 이런 경험은 없으시죠?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루프에 관련된 데모였고요. 자, 다음으로는 OCR입니다. OCR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OCR의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지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서 텍스트들을 추출할 때 OCR을 쓰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은 사실 이미지 파일을 본다. 그랬을 때 저희는 눈으로 읽잖아요. 읽는 작업을 하는 게 A2019에서는 OCR이라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복붙하는 그런 텍스트로 돼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하면 되죠. 근데 이미지 같은 것들은 아시다시피 카피 페이스트가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 이미지 안에서 어떤 정보를 추출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동화에 한번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OCR을 써보시는 걸 권고를 드립니다. OCR 같은 경우는 4가지 정도의 옵션이 있고요. 이따 데모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파일 형태는 뭐 JPG나 BMP나 GIF나 PNG 파일을 지원을 합니다. 4가지 정도의 이제 포맷을 지원한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 OCR 엔진은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사에서 직접 만든 엔진은 아니고요. 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파일 리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12를 쓰고 있고요. 별도의 설치나 이런 건 필요 없고 A2019가 설치가 될 때 자동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는 필요 없고, 라이센스도 원래는 유상이지만 A2019 고객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이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그맣게 제가 앱이 파라미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OCR을 한국어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앱이 파라미터를 OCR 명령을 쓸 때마다 그 파라미터를 넣어 주셔야 돼요. 별도의 뒤에 이제 데모 시간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로케일이라고 하는 그 옵션이 있는데 코리안이 아직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향후에는 코리안이 곧 들어가겠지만 아직은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케일이라고 하는 그 옵션을 보셔가지고 한국어가 없으면 이 앱이 파라미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써주셔야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데모를 간단하게 보실까요? 자, OCR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OCR 명령어는 여기에 위치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총 4가지 정도의 이제 그 액션들이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는 윈도우 전체를, 그 전체의 텍스트들을 이제 뽑아내느냐, 아니면 특정 영역만 뽑아내느냐, 아니면 윈도우를 여는 게 아니라 파일을, 예를 들면 뭐 JPG 파일을 하나 줘가지고 이 파일에서 텍스트를 뽑아와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URL을 줘서 웹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들의 그 텍스트를 뽑아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다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그 제공되는 이 형태만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패스 요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스크탑 파일을 저는 사용을 할 거고요. 파일을, 왜냐면 이 OCR은 이제 이미지를 어떤 경로에서 뽑아내려고 지금 제가 선택한 옵션이기 때문에 브라우저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OCR ENG 샘플이라고 하는 파일을 PNG 파일이네요. 요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선택, 뭐 필터를 걸거나 뭐 트림을 하시거나, 요거는 이제 원하시는 형태대로 정해서 하시거나 옵셔널하게 꺼주셔도 되고요. 그치만 제가 가장 뭐 강조드렸던 것 중에 이제 프로파일, 요 의미가 어떤 거냐면 뭐 다른 의미보단 한국어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지금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앱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그 파일 리더라고 하는 제품을 이제 조금 다양하게 쓸 때 INI라고 하는 확장자를 갖고 있는 파일로 만들어서 고급진 그런 그 기능들을 쓰게 만들 수가 있는데, 뭐 저희는 뭐 그렇게 고급진 기능까지는 필요 없지만 문제는 아까 설명드렸죠. 로케일에 한글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프로파일을 반드시 클릭을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아까 주소 있었죠. 거기에 가면 한 4줄 정도 되는 그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 4줄 되는 텍스트를 뭐 이름은 상관없는데 뒤에 확장자는 INI 파일로 바꾸셔가지고
그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컨트롤룸에다 업로드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브라우즈 버튼을 눌러서 잠깐만요. 저는 데스크탑에 있겠네요. 브라우즈 버튼을 눌러서 저는 바탕화면에 아까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지만 한국어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요거 잠깐 파일 잠깐만 보여드리고 제가 다시 진행할게요. 자, 이 파일이 아까 그 해당되는 그 주소로 가시면 이런 텍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텍스트를 그냥 노트패드나 이런 데서 뭐뭐뭐.ini 파일로만 만드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자, 저는 요거 선택을 했고 로케일은 뭐 그냥 두시면 되고요. 어차피 한국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것저것 선택해도 상관은 없는 거고요. 이 케이스에 한해서만. 뭐 또 강조 드렸죠. 뭔가 읽으면 변수 혹은 제가 봉다리라고 말씀드렸던 거기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케이스 때는 프롬프트 어사이먼트를 쓸 거고 이 안에 뭐가 뽑아져 나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메시지 박스를 켜서 프롬프트 어사이먼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돌려볼까요? 저 영어 파일에, 저 샘플 파일에 어떤 텍스트가 보였었는지, 눈으로 읽었을 땐 뭐가 보이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뽑아져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한번 돌아가 보면, 자, 루프 안에, 루프가 아니죠? 이 파일을 열어보면 원래 파일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이렇게 텍스트 베이스로 읽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긁히는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뽑아올 때 OCR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글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는 닫고, 자, 한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일을 한번 바꿔봐야겠죠. 이때는 자, 브라우즈 버튼을 눌러서 아까 있는 경로로 다시 찾아간 다음에 제가 윤동주 시인님의 이제 서시를 하나를 갖고 왔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나머지 옵션들을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런을 해서 한번 어떤 텍스트로 돌아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띄워놓을게요. 요 텍스트, 요 이미지 파일이 어떤 텍스트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여기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텍스트로 다 뽑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OCR로 읽어가지고 텍스트화 해주면 요걸 갖고 뭐 어떤 뭐 그룹에어나 ERP나 뭐 이런데 만약에 넣는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디지털화,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런 형태의 이미지들을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쓰게끔 되어 있고요. 요런 텍스트, 디지털라이즈 된 걸 정형화 데이터라고 이제 뭐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정형화 데이터를 정형화 시키기 위해서 OCR이라는 그 명령어를 쓸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OCR은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가 OCR에 대한 간단한 데모 화면이었고요. 자, 다음 명령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FTP하고 SFTP입니다. 자, 요거는 아마 사용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대부분 사용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나 이제 사용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제 옵셔널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옵셔널이란 얘기를 쓰면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이걸 들으셔도 되고요. 뭐 그냥 편하게 그냥 넘어가시면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설명을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FTP입니다. 뭐 FTP 다 아시는 분들 아시죠? 이게 파일에 어떤 FTP 서버에 접근해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뭐 파일질라나 뭐 WinSCP나 뭐 이런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쓰고 있는 걸 거기서 쓰는 게 아니라 저희 쪽에 있는 A2019에서 제공되는 명령어를 통해서도 해당되는 그런 파일 갖고 오기나 파일 업로드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명령어고요. 선택 가능한 FTP 타입은 일반 FTP, 그다음에 SFTP, 그다음에 SSH FTP 이 세 가지 타입을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하거나 다운로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이제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고요. 하나 좋은 점은 이제 생성된 날짜나 수정된 날짜의 조건을 통해서 접근하는 파일들을 이제 필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업로드된 애들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얘네들만 처리를 해 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작업도 가능하다 이거죠. 자,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P는 기본적으로 그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무조건 모든 명령어를 쓰기 전에는 커넥션은 반드시 한 번을 맺어 주셔야 되고요. 작업이 끝나면 디스커넥트를 해 주셔야지만 정상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세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맺게 돼 있고요. 그럼 제가 만약에 FTP를 2개 쓴다고 하면 이 세션 이름은 다르게 가져가야 되나요? 맞습니다. 유니크한 값을 갖고 얘가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요 명령을 예를 들면 썼을 때 저는 get 파일이라는 걸 쓸게요. 이 get 파일을 쓸 때는 어떤 세션, 결국엔 이 세션에는 또 어떤 게 저장이 되어 있냐면 어떤 주소로 FTP를 썼느냐도 같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션이라는 게 몇 개 되어 있고요. 편하게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접속을 할 때 세션 명을 정하게끔 되어 있고 어떤 서버를 쓸 건지를 정하게끔 되어 있는 게 세션 명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카이스트 오픈되어 있는 FTP를 쓸 거고요. 포트 번호 21번 그대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어센티케이션도 뭐 별다른 거 없이 그냥 어너니머스를 쓰기 때문에 이걸 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get 파일을 할 건데, 이 get 파일이 일단 그 일반적인 뭐 WinSCP나 이제 파일질러처럼 제가 요거를 지금 켜놨는데, 이런 것처럼 여기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리스트업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위치에서 특정한 파일을 갖고 올 때만 쓸 수 있고요. 저희가 이런 파일이 이 지점에 도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할 때만 어떻게 보면 이 FTP 커맨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리모트 파일은 제가 여기 CentOS라고 하는 CentOS에 timestamp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 timestamp.txt 맞나요? timestamp.txt 그쵸? 이 파일을 갖고 올 거고요. 어디다가 저장을 할 거냐면 여기 OCR 폴더 여기다 한번 제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갖고 오고, 원하시면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수정된 날짜나 생성된 날짜를 갖고 필터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오는 파일의 양들을 이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뭐 별점 별을 하면 아마 다 갖고 오겠죠, 아마도. 그리고 디스커넥션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돌려볼게요. 자, OCR이 여기 안에 정상적으로 timestamp.txt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 작업을 조금 이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잘 갖고 왔네요. 자, timestamp.txt를 저기 카이스트 FTP 파일 그 서버에서 갖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게 어떻게 보면 FTP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사내에서 쓰시던 바깥쪽에 있는 FTP 서버를 쓰시던 필요한 형태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명령어입니다. 자, 태스크봇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예를 들면 중간에 로봇을 멈추게 하거나, 그러니까 중간에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거죠. 더 밑에 작업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조건을 살펴봤는데 할 필요가 없어서 뭐 이 태스크 전체를 멈추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작업들을 이 태스크봇에 있는 스탑하고 퍼즈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퍼즈 같은 경우는 그 단계가 됐을 때 사용자가 리줌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계속 멈춰 있는 게 퍼즈고, 스톱 같은 경우는 그 해당되는 태스크를 그냥 중단시키는 게 스탑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퍼즈나 스탑은 이미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다 이해를 하실 거라 크게 이제 걱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태스크봇도 설명을 드리면 옵셔널입니다. 옵셔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해가 가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해가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약간의 어드밴스드된 과정이기 때문에 시티즌 디벨로퍼 분들 중에는 이해가 안 가셔도 괜찮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원문으로 돌아와서, 자, 선택하는 그 행동 중에 run이라는 게 있어요. run. 얘는 뭐냐? 어떤 특정 봇에서 그 다른 봇을 부를 때, 그러니까 실행하게 만들 때 이 run이라는 걸 씁니다. 예를 들면 부모 봇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메인 태스크가 있습니다. 메인 태스크에서 서브 태스크를 부를 때, 혹은 부모 봇에서 자식 봇을 부를 때, 그때 run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A라는 태스크에서 B라는 태스크를 부를 때 이 run을 쓴다는 거죠. A 태스크에서 B를 쓰고 나서 다시 A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자, 기본적인 컨셉은 되게 쉬워요. 근데 약간의 복잡한 게 뭐냐면 이 변수들을 부모 봇에서 자식 봇한테 변수를 넘겨줘야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저희를 인풋이라고 부르고, 또 자식 봇에서 처리된 값을 부모 봇한테 넘겨줘야 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아웃풋이라는 그런 이름을 쓰게 됩니다. 요런 과정이 그 run 봇에는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저희가 처리를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더 이해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추가적인 장표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자, 두고두고 준비되시고, 요런 겁니다. 네, 잘 이해 가시죠? 제가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네, 각설하고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그냥 봇이라고 이해를 할게요. 이 봇이 있는데 이 차일드 봇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잘하는 전문가들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얘가 뭐냐면 이 봇은
그룹웨어에 로그인하는 봇이고, 이 봇은 그룹웨어에 로그인한 다음에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봇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일단 빼고 얘기를 하시죠. 그냥 쉽게. 자, 이것만 있다. 메인 봇에서 자식 봇을 부른 다음에 다시 메인 봇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얘를 부르면 안 되겠죠. 왜냐면 메인 봇에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렇게 넘겨줘야지만 얘가 아이디 패스워드 받았어. 로그인 작업을 막 한 다음에 성공했네. 메인 봇 아니면 뭐 엄마 아빠 뭐 성공했어요. 이렇게 넘겨준다는 거죠, 값을. 그러니까 서로 뭔가 값을 넣어주고 값을 빼주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게 태스크봇에서 run이라고 하는 그 명령입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은 조금 이해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다시 한번 제가 데모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P1이라고 하는 게 부모 봇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순수하게 제가 만든 봇이죠. C1은 뭐 예를 들면 남이 만든 로긴 봇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할게요. 자, P1에서 태스크 봇이라는 게 여기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퍼스나 스탑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거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쓰시면 되는 건데, 이 런은 좀 다릅니다. 이 런을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보면 어떤 봇을 실행을 하게 만들 건지 저는 C1을 선택을 해놨죠, 이미.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풋을 뭘 할지도 정하게끔 돼 있어요. 인풋.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 P1이라고 하는 변수에서 여기다가 그 C1의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떠오른 거고, C1의 아이디에다가 어떤 변수를 매핑을 해줄 거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차일드 봇 쪽에서, 그러니까 돌리고자 하는 봇에서 나온 그 변수명이고요. 당연히 C1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인풋을 뭘 받을지를 사전적으로 C1에서 이미 정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C1에 쓰고 있는 모든 변수가 여기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럼 요 인풋을 받을 거에다가 메인에서는 요 input id라고 하는, 여기 보면 안녕이라고 제가 이미 값을 넣어놨죠. 이 안녕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넣을게. 그러면 메인봇에서 안녕이라는 걸 C1에다 전달을 해주고, C1은 이걸 받아가지고 처리를 한 다음에 아웃풋도 있다고 그랬죠. 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값을 이렇게 딕셔너리 변수로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아웃풋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딕셔너리는 키하고 밸류가 있지 않나요? 이 안에 뭐가 있을 줄 알고 그냥 아웃풋 이렇게 딸랑 쓰시나요? 이게 변수명이 키입니다. 그러니까 C1에서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 애도 있지만 아웃풋이라고 정의되는 애들도 있어요. 이 아웃풋의 변수명이 키고 거기에 따른 밸류가 여기에 밸류로 같이 따라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메시지 박스에다가 아웃풋 여기 그 딕셔너리 변수를 쓰게끔 돼 있고, 로긴 리절트라고 하는 거를 키로 넣어놨죠. 여기 보면, 그쵸? 그래서 로긴 리절트라는 걸 넣어놨는데, 이 로긴 리절트라고 하는 키가 그럼 어디서 나온 거냐?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C1이라고 하는 데에서 얘도 C1의 변수예요. 근데 이 로긴 리절트는 이쪽 C1에서 아웃풋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이미 체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이걸 한번 C1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C1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C1에는 간단하게 제가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놨어요. 부모 봇에서 어떤 아이디가 왔는지, 여기 아이디 변수 있잖아요. 이 변수에다가는 부모 봇에서 넣어준 값을 이 아이디에다 넣게끔 돼 있고, 거기서 실행되는 값을 여기서 이렇게 뿌려주게 돼 있습니다. 아이디라고. 그리고 이게 끝나면 로긴 리절트라고 하는 값을 저쪽에다 전달을 해줄 건데, 제가 이미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변수 안에다가. 근데 아웃풋이라고 체크가 돼 있죠. 그쵸? 자, 이거는 그럼 아이디는 인풋으로 체크가 돼 있나요? 맞습니다. 혹은 인풋 아웃풋 둘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 때나 아니면 만들고 나서 수정할 수도 있어요. 이걸 인풋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걸 인풋으로 하게 되면 이 봇을 불러일으키는 쪽에서,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불러일으키는 쪽에서 이렇게 인풋이라는 걸로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아웃풋은 요 하나의 딕셔너리 변수에 다 담겨서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키 값은 사용되는 C1의 변수다. 아웃풋으로 세팅되어 있는 변수입니다. 자, 이해가 가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그래서 제가 옵셔널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요.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 번 좀 들어주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주변에 도움을 좀 받으시는 걸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뭐 꼭 알아야 되나요? 뭐 그렇진 않아요. 모르셔도 상관은 없고요. 다만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순간들이 많이 올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많이 불편하진 않아요. 몰라도. 그렇지만 아시는 걸 권고를 드리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P1에서 아이디를 이미 전달을 해주는 값을 아까 보시면 넣어놨고요. 안녕이라는 걸로 넣어놨고 여기 안녕이 그래서 차일드봇에서 이미 작동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차일드봇에서 성공이라는 변수를 이쪽 부모봇 쪽 P1 쪽으로 넘겨준 값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딕셔너리 실어가지고 돌아온 거죠. 이 값을 여러분들이 이것처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었던 데모고요. 자, 이번 시간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살짝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똑똑하시기 때문에 전부 다 잘 이해하셨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루프는 이터레이터나 while 같은 그런 타입들을 써가지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할 때 쓰게끔 되어 있고요. OCR은 이미지나 텍스트가 긁히지 않는 곳에서 텍스트 추출할 때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FTP 서버에 접근해서 관련되어 있는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거나 업로드 받을 때는 이 ftp/sftp라고 되어 있는 명령어를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봇을 멈추거나 아니면 잠깐 중단시키거나 제일 중요한 다른 봇을 이용할 때 이 태스크 봇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